자,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 했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이제 다룰 텐데. 자, 먼저. 자, 일족의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이 있어. 자, 우리가 일족하면 수소를 포함시킨다. 수소, 리튬, 나트륨. 근데 알칼리 금속이면 수소를 뺀다. 리튬부터.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얘네들은 자, 한 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져. 마지막 껍질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하나를 버리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는 금속성을 갖겠지.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자, 7주기는 포탄슘이라고 있어. 근데 7주기는 다루지 않아. 우리 6주기까지. 자, 그렇다면 쭉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주기 수가 늘어난단 말이지. 그러면은 껍질 수가 많아지네. 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아씨, 그림 왜 이러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그치? 그럼 우린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 반지름.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 그래서 원자 핵에서부터 마지막 껍질까지의 거리,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 거리. 그러면 여기 전자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어.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고, 자, 원자 핵은 플러스 띄고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뭐가 발생이 돼? 인력, 정기적인 인력. 그러면은 자, 원자 핵의 플러스는 양성자이기 때문에 같잖아. 전자도 마이너스 똑같잖아. 그러면 요 잡아당기는 요 인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 거리.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그치, 인력은 작아져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그러면은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줄어든단 말이야. 자, 얘는 전자를 잃고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 자, 어떤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갈 거야? 겉에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 핵의 인력이 약할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지.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그래. 자, 우리가 반응한다. 자, 화학 반응이 있지? 화학 반응은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야. 그럼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은 얘는 음이온하고 결합해서 화물이 되겠지. 그럼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음이온하고 쉽게 결합해서 반응하겠지. 화물이 되겠지.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응성이 커진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반응성 중에 우리 하나 예를 이따가 이제 바로 나오겠지만 이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해. 그래서 주먹만한 나트륨 조각을 수영장물에 딱 던지잖아? 그러면 폭탄 터지는 소리 펑 하면서 물기둥이 솟아올라. 그러면 이 나트륨 대신 주먹만한 같은 칼륨을 던지면 어떻게 돼? 그치, 더 크게. 그러니까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야. 그만큼 물하고의 반응성이 되게 좋아. 알지? 자, 다음. 알칼리 금속은 각각 고유한 뭘 갖는다? 불꽃 반응색을 갖는다. 자, 작년에 불꽃 반응색 외웠지? 바리움 무슨 색깔? 검색. 보라색. 황록색. 자, 바리움은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니었어?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데 앞글자 땄어. 바황이가 구청에 놀러 가서 칼을 주웠어. 놀아야 되잖아.
노란색. 빨리 노나 볼까. 칼 주었으니까 놀아야지. 칼 싸움. 그래서 빨리 노나 볼까. 빨리 노나 볼까. 바황이 구청에서 뭐 이제 뭐 일산 서구 구청 가서 놀러 가서 칼을 주었어. 칼슘이 주황색. 칼을 주었어. 그러니까 놀아야지. 빨리 노나 볼까. 자, 이런 식으로. 자, 루비듐은 빨간색인데 리튬의 빨간색보다 약간 더 진한 빨강이야. 그래서 진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 혈액 있지? 피 색깔. 새빨간 거 그 색깔. 그다음 세슘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뭘로 구분한다? 불꽃 반응색. 그래서 보라색에 나왔네. 칼륨이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자, 다음. 요게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자,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가볍다는 얘기예요. 자, 물 위에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물과 반응할 때 어디서 반응해요? 물의 표면에서 반응해요. 자, 루비듐과 세슘은 물보다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물과 반응할 거란 얘기야. 가라앉으면서 터져요.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얘는 표면에서, 리튬 같은 표면에서 팍팍 반응이 일어나고, 얘는 물에서, 표면에서부터 있어 안쪽으로 팍팍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물이랑 똑같은 밀도의 게 있어요. 비슷한 거 있지? 밀도 만들면 돼요. 같은 물질. 똑같은 물질도 있어요. 그래서 같으면은 그냥 물에 딱, 그냥, 이거지. 요게 물이잖아. 물이잖아. 그럼 요렇게 잠기면은 얘가 물하고 똑같아요. 저렇게 잠가야 돼요? 왜냐면 요게 어떤 물체를 넣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요만큼이 원래 물의 자리였잖아. 네. 그럼 요 자리 이만큼의 물의 밀도와 요 물의 자리를 차지하는 요 물체의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놓여지는 거야. 맨 윗면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 딱 맞게 잠겨야 돼. 그러면 만약 물에 넣었더니 이렇게 잠겼어. 그러면은 요 부피 있지? 요 부피분의 요 질량이 물의 밀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물 위에 자, 요렇게 뜨면 얘는 물보다 가벼운 거고. 자, 이렇게 가라앉으면 얘는 물보다 무거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나 가운데 이렇게 이랬으면 얘는 여기 요 지점의 물의 밀도랑 다 똑같은 거야. 좀만 가라앉아도 밀도가 더 큰 거예요? 아니, 자, 이렇게 해도 요 지점이 원래 물이었잖아. 물을 물체가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의 밀도와 얘 밀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같은 지점에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 딱 붙었지. 그럼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은 거고.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이렇게 뜨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자,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얘네들은 찬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아니, 그 찬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면 따뜻한 물하고는 어떻게 돼? 응? 따뜻한 물하고는 어떻게 반응할까? 천천히? 자, 항상 기억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더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할수록 변화가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찬물과 격렬하니까 따뜻한 물에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하겠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지고 온도가 많아질수록 반응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 상온에 보관하냐? 냉장고에 보관하냐? 그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상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그래서 찬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대. 그래서 반응해서 어떻게 되는데,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 뜨거워져. 온도가 올라가. 자, 연기성이 된대. 연기성.
자, 보자.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키면, 자, 염기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염기성이라는 건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수산호.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한다. 자,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뭐라고 그래? 네. 수소이온 때문에. 얘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 산성. 얘가 산성이야. 수소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산성. OH-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염기성. 염기성. 그러면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만들어졌다?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음이온이네? 양이온이 있어야 되잖아. 그 누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럼 나트륨이 1가 플러스네? 전하량 1대1, 이온수로 1대1. 그리고 무슨 기체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온도, 열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식을, 야, 여기 봐봐. 이렇게 쓰면 맞니? 아니요. 그치?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가 수소가 짝수거든? 네. 짝수인데 홀수지. 원자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반응물의 원자가 짝수면 생성물의 짝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짝수인데 수소가 얘는 홀수니까 짝수로 맞춰. 그래서 앞에 2를 해줘. 그럼 나트륨이 2니까 나트륨 N의 앞에 2를 해줘. 산소 원자 2개니까 H2 앞에 2를 해줘. 그러면 다 맞잖아. 끝. 그래서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나트륨 자리에 리튬 넣든 칼륨을 넣든 얘네들을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반응식은 공통이지. 그치? 그래서 OH- 생기니까 염기성이야. 자, 우리가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이 뭐가 있을까요? 리트머스. 그치? 리트머스가 푸른색으로 바뀌어. 자, BTB는? BTB요? BTB. 파란색. 파란색. 그치? BTB 파란색.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에서는 염기성 확인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지시약이 뭔지 알아? 페놀프탈레인. 들어보지 않았나? 저그 수면제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자, 페놀프탈렌 넣어주면 붉은색으로 바뀐다. 페놀프탈렌 넣어주면. 자, BTB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도 파란색.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요거는 다 어차피 해야 될 내용들이야. 자, 수소기체입니다. 자, 수소기체를 어떻게 확인하지? 수소기체 확인하는 방법. 성냥불을 갖다 대면 오해져요.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타버린다. 자, 자신이 연료로 타는 성질. 가연성. 자, 산소기체는 무슨 성? 연소를 도와준대. 조연성.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 이게 바로 산소기체 확인. 왜 그래? 너 이거 라보아지에 주철관 실험 예? 했잖아. 네? 라보아지에 주철관 실험. 물을 뜨거운 주철관에 통과시켰더니 주철관이 녹슬어서 무거워지고 수소기체가 포집이 됐어. 그래서 수소기체 어떻게 확인해? 성냥불 갖다 댈 때 퍽 하고 타잖아. 작년에 배웠는데. 중2 때. 중2 때 나오잖아. 원소 할 때. 원소, 원자, 분자 1단원에서. 왜 이래? 얘들아. 그리고 나서 물의 전기분해까지 같이 배웠잖아. 근데 그 전기분해가 계속 나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기본 베이스로 해서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야. 알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맞죠? 그래서 열이 나오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런 작은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고, 자, 여기다가 이제 쌀알무늬 같은 알칼리 금속을 넣어주는데, 나트륨은 이제 막 수소기체 막 나오는데 칼륨을 넣어주잖아. 그럼 칼륨은 반응성이 나트륨보다 훨씬 더 크거든.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막 격렬하게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이 열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져. 그래서 뭐가 하냐면 이게 불이 붙어. 불이 붙으면서 칼륨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 뭐가 나와?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이 생겨. 그만큼 격렬하게 반응해. 격렬하게. 이게 알칼리 금속의 물과 반응 되게 많이 한다. 굉장히 잘한다. 작년에 OCN에서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도 몰랐어. 근데 거기 이제 항상 그렇잖아. 드라마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액션물이니까 꼭 나쁜 놈들이 주인공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주인공이 잡혔어. 근데 어떤 건물 안에 주인공을 딱 결박시킨 다음, 자, 바닥에다가 나트륨, 알칼리 금속 나트륨을 큰 조각들을 바닥에 딱 깔아놔. 그리고 나서 산소가 다 통하지 않게 다 밀봉시켜. 그리고 나서 밖에서 이제 강제로 문을 열 때, 이제 요게 이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기 스파크 해가지고서 딱 이제 누군가 문을 딱 열게 되면 이제 어디 전기 스파크 때문에 이제 불이 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스프링쿨러가 있잖아. 스프링쿨러에서 또 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치. 나트륨 반응 수소기체 나오잖아. 그 건물이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 죽이려고 막 이제 그런 드라마에 나왔었어. 나트륨 이용해서. 야, 이거 과학적이네? 막 그랬지. 있잖아. 이게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아.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 영화인데, 백드래프트라는 영화가 있어. 분노의 영유가 있는데, 거기 방화범이 나와. 방화범이. 근데 방화범이 불을 이제 내는데, 아무도 그게 어떻게 불을 냈는지, 불을 질렀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로버트 드니로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 이제 수사관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막 이제 찾아가지고 결국 그걸 찾아내. 그 범인도 찾아내. 그랬더니 이제 그 범인이 그 소방관 주인공인데 소방관의 형이 범인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범인하고 마지막에 막 싸우다가 형이 이제 동생 살리려고 다시 자신의 목 대신 이제 죽고 그런 어차피 다 뻔하잖아. 그런 내용이.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그네슘 있지, 마그네슘. 자, 여러분들 마그네슘을 불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도 격렬하게 타면서 우리가 있잖아. 눈이 갑자기 한꺼번에 붉은 환한 빛이 백색광이 확 나와. 그래서 이게 그냥 불 붙이다가 잘못하면 눈이 멀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고글 쓰고 선글라스 쓰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마그네슘을 콘센트 있잖아. 콘센트에다가 마그네슘 요거 리본을 여기다가 딱 걸어서 연결시키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이 마그네슘이 연소가 돼. 근데 방 안에 창문을 다 밀봉시키는 거야.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그 연소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소모하겠지. 그럼 산소가 없어졌어. 그럼 연소 어떻게 돼요? 중단돼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 산소가 한꺼번에 확 들어가겠지. 그럼 연소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야. 불나는 거야. 폭발하면서. 근데 거기에 콘센트에 그 마그네슘 그걸 타버리고 나서 이제 거의 재처럼, 하얀 재처럼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찾냐고. 못 찾지.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의외로 되게 많아. 과학적인 거. 어쨌든 그렇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열 발생하고요.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 올라가겠죠? 발열이니 흡열이니? 발열. 발열이야.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발열이다. 온도가 내려가면 무조건 흡열이다. 두 번째. 자,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의 산소와 아주 쉽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반응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자, 볼게요. 나트륨 금속이 산소와 반응해. 나트륨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네. 나트륨은 몇 값 플러스 양이온? 1값 플러스 산소는? 2값. 그치. 그러면 전하량이 1대2니까 이온수는 2대1. 자, 산소 원자 두 개인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를 붙여주면 되지. 그럼 나트륨 원자가 4개니까 앞에 4를 붙여주면 되지. 자, 나트륨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광택이 있어. 근데 얘는 이온 결합했잖아. 자유전자가 누구한테 갔냐?
산소한테 자유전자를 줘버리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자유전자를 가져가 버리니까 요 화물에는 자유전자가 없다는 거지. 산소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광택이 어떻게 될까? 사라진다. 근데 그 사라지는 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이 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조각을 꺼내가지고 칼로 잘라. 그럼 단면에 광택이 있겠지. 보통 이제 은백색 광택이야. 은색. 요색이 요색. 요색의 광택인데, 자, 보니까 이 광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왜? 자유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산소가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쉽게 관찰이 될 만큼 빠르대요. 자, 내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잘랐다고 그랬지. 그럼 알칼리 금속은 단단한 금속일까? 무른 금속일까? 그렇지, 무른 금속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 무른 금속이야. 그런 것도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반응성을 봤을 때 크게 이 두 가지거든. 자, 물하고도 격렬하게 반응해.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너무나도 쉽게 반응해. 그러면 알칼리 금속을 보관을 할 때 얘는 물과 공기의 접촉을 어떻게 해야 돼? 차단해 줘야겠다. 그러면 물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어주냐? 석유, 벤젠, 파라핀. 어차피 기름이야, 기름. 왜냐면 석유나 벤젠, 파라핀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과 반응 안 하거든. 자, 근데 파라핀이 뭔지 모르지? 마약 아니게 쓰는 거 아니야? 양초. 마약 아니에요? 아니, 양초. 파라핀이 왜? 필로폰하고. 초성이 같잖아. 필로폰과 파라핀이. 초성이 똑같네. 자, 그래서 파라핀이 양초. 그래서 우리 양초를 열을 가하면 녹잖아. 네. 거기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벤젠도 파라핀과 같이 얘네들 특징이 전부 다 뭐냐면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탄소가 몇 개 있고 수소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석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휘발유, 가솔린이라는 게 보통 탄소 8개, 9개짜리고, 자, 벤젠은 탄소 원자가 6개짜리야. 그 다음에 파라핀은 탄소 원자가 15개에서 17개 사이가 이제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파라핀은 너희 그 정형외과에서 손목 뼈서 갔을 때, 발목 뼈서 갔을 때, 물리치료할 때 뭔가 이렇게 용기에다가 손 뼈서 손 담그래. 그리고 몇 초 세다가 빼래. 그거 빼면 어떻게 되냐? 그치. 양초가 생긴단 말이야. 그게 바로 파라핀이야. 그래서 이제 온열찜질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서 보관한다는 거야. 그러면 왜?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굉장히 계속해서 나올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물질의 어떤 성질들,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좀 알아두는 게 좋아. 자, 우리가 염기성 확인하는 지시약이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면 PP라고 할 거야. PP. 자, 페노프탈레인은 산성, 중성, 무색이야. 염기성에서 붉은색이야. 그럼 아무런 색깔 없겠죠? 자, 나는 여기에다가 리튬 조각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요 표면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맞니? 왜? 리튬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표면에서만 반응하잖아. 그러면서 요렇게 수소기체가 빠져나올 거야. 그치? 자, 이번에는 사염화탄소. 자, 여기에는 물과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사염화탄소하고 물은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럼 안 섞이는데 아래쪽에 누가 있어? 사염화탄소가 있어.
자, 여러분들 밀도라는 개념이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네. 그치? 지난 학기에, 아니, 지지난 학기구나. 1년 전 이맘때 배웠을 거야. 그치? 물질 특성하면서. 자, 밀도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뭘까? 비분의 질량.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야. 질량이 크다.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커. 네. 그럼 그 질량이 같은 부피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이 크다, 작다? 크다. 그 중력의 힘이 뭔데? 무게. 중력의 힘이 무게잖아. 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우리 이거 화학 파트 끝나고 중력할 거야. 물리 할 거야, 물리. 중력할 거야. 그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너희 그 2학기 때 그거 있잖아. 거기 그 역학적 에너지 나오잖아. 네. 자, 그 부분도 같이 다뤄줄 거야. 하면서. 알겠지? 그거 하면서 같이 다뤄줄 거야.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무게다, 무게. 그럼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부피일 때 무게가 큰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무겁다는 얘기지.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건 무거워. 밀도가 작다는 건 가벼워. 그래서 지표면이 가열이 됐어. 어떻게 돼? 공기가 부피가 커지잖아. 밀도 작아지지. 그래서 가벼운 공기 어떻게 돼? 상승해. 상승하면서 공기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구름이 돼. 뭐야? 저기압이잖아. 기후하고 날씨에서 배웠잖아, 이거. 네. 그치?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건 무겁고요. 밀도가 작다는 건 가벼운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이 아래쪽으로. 가벼운 것은 위쪽으로. 자, 둘이 섞이지 않았어. 그럼 누가 밀도가 큰 거야? 아래쪽에 있는 사이마탄소. 맞지? 자, 그랬더니, 자, 요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밀도는, 자, 사이마탄소가 큰 거야.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넣었어요. 그럼 식용유하고 물하고도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니? 네. 응. 자, 그러면은 밀도는 식용유가 물보다 작은 거지. 자, 여기에다가 나트륨 조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붉은색으로 여기가 변합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이거 사이마탄소 빼도 되겠다. 자, 여기 식용유를 넣었으니까. 자, 이 얘기는 밀도를 비교했을 때, 자, 물, 식용유가 있으면 나트륨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시험과 자원들. 자, 여기에 왔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식용유보다는, 그치, 무겁단 얘기지. 자,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다가 리튬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 리튬은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맞니? 아니요. 응? 틀려요. 자,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았지. 근데 얘는 물과의 반응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 네. 물과 만나야 반응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니까 리튬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그렇지. 얘는 밀도가 식용유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 리튬이 여기에 떠 있는데 어떻게 물하고 만날 거야? 그치? 그럼 저 상황에서 물을 부으면 폭발해요. 그러면 당연히 만나니까. 만나면 폭발하죠. 만나면 반응하죠. 만나야 반응할 거 아니야. 만나야지. 그치? 만나야 된단 말이야. 자, 바로 요런 거들. 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응성과 밀도와 관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추론하면서 자꾸 이해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실험적인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안 해본 실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왜 이거를 원리를 이해를 알아야 되냐. 안 해보면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안 해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요 실험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 그렇지?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알칼리 금속의 이용입니다. 자, 리튬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야. 자, 가볍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
자, 리튬 가지고 하는 기. 자, 리튬 이온 배터리.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또 리튬 요즘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야? 리튬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근데 리튬이 봐봐. 이렇게 공기하고도 물하고도 반응성이 크잖아. 그게 아마 올 초였나? 어디 공장에서 리튬이온 전지 있는 공장에서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리튬이온 전지를 2차전지에 쌓아놨는데 거기서 그냥 저절로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근데 얘네들은 불이 붙어버리면은 아무리 소화기나 물 뿌려도 이게 소화가 불이 안 꺼진다. 그 전기 자동차가 왜냐면 이게 산소에 의해서 이게 연료가 타는 게 아니야. 산소에 의해서 연료가 타는 게 아니라 리튬이라는 것이 산소하고 또는 그 안에 전해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용액 같은 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액이 있어야 돼. 그걸 왜 전해질이라고, 전해질액. 얘네들하고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든 막 소화기를 뿌리든 하더라도 이게 진화가 안 돼. 그래서 전기 자동차 불나면 어떻게 돼? 그래서 테슬라가 그거라며 밖에서 문을 못 연다며. 그리고 이제 이 전기가 딱 전원 장치가 끝나면 안에서도 문을 못 닫다네. 전부 다 이게 전기로 작동하는 거라.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서 불이 났어. 이거 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그냥 그 안에 타 죽고 막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잖아. 전기 자동차가 위험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배터리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자, 우리 전기 자동차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야. 이게 화재, 사고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불이 났어. 빠져나왔어. 이제 화재, 소방관이 와가지고 불 끄잖아. 몇 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이 불이 번지는 걸 막는 거야. 와서 하는 것이. 그 자동차 다 타. 어쩔 수 없어. 불을 쏟아보다 안 꺼져. 안 꺼져요. 그냥 옆으로 확산되는 거, 불이 번지는 것만 막는 거예요. 저절로 꺼질 바에요. 다 타도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문제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긴 하거든.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있잖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있잖아. 전기 자동차 안 탄다? 그냥 일반 자동차 타고 있어. 그런 거. 어쨌든 그렇대.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데 많이 쓰고. 자, 여러분들 나트륨은 불꽃 반응색이 뭐지? 노란색이지? 자, 나트륨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지할 겁니다. 지가 무엇의 약자예요? 가스. 그러면은 나트륨 한 다음에 L이면 액체. 그치, 리퀴드. 자, S는 스퀴드. 솔리드, 고체. AQ는 AQ요? 아쿠어. 물. 수용액. 그렇지. 물에 녹인 거 수용액. 아쿠어 스테이스. 자, 나트륨 기체입니다. 항상 기체든 얘가 고체든 액체든 전자가 에너지 흡수한 다음에 빛을 방출할 거야. 그 나트륨은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니까 불꽃의 에너지 흡수하면 노란색의 빛을 방출할 거예요. 그 나트륨 기체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의 전기 방전색이 나온다. 그럼 전기 방전색 가지고 뭘 할 건데? 가로등, 안개등. 바로 이제 그래서 노란색의 안개등, 가로등. 이게 바로 나트륨 기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나트륨 액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가 될 때 열을 흡수하니 방출하니? 자, 한 번 더 생각하고 고체, 액체, 기체 할 때 에너지는 고체보다 액체가 더 많어. 액체보다 기체가 에너지가 더 많아.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지. 그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 주변에서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가 액체 될 때도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될 때도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열은 뺏기니까 어떻게 온도가 내려가잖아. 우리 더울 때 물 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치? 자, 얘가 기화가 될 때 흡수하는 기화열이 매우 크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50% 이상은 어디에서 얻을까요? 무슨 발전일까요?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태양열 발전도 있고 다양한 발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기를 얻는 것은 어떤 발전? 자, 화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치? 태양도 있고 뭐 조수 간만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0% 가까이는 원자력 발전이야. 원자력 발전이야. 그러니까 우라늄이 핵 반응을 통해서 붕괴가 돼. 그래서 바륨이라는 것과 크세논으로 바뀌면서 열이 나와.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서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열이 나와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원자로잖아. 그럼 이게 한꺼번에 막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높아지겠네? 그 원자로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못 버티고 터져버려요. 그건 핵폭탄이 터진 거와 똑같아. 그 동일본 그 지진 때 후쿠시마 거기 원전 파괴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온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춰줘야지. 그래서 냉각을 시켜야 돼. 그래서 냉각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나 전 세계 원자 발전소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다 바닷가에 있어. 바닷가에.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있어. 근데 바닷물만 가지고 100%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해. 그 중에 하나가 나트륨 액체. 그래서 얘가 기화가 되면서 원자로의 열을 많이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의 냉각제로 많이 사용이 된다. 냉각제.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두 가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칼리 금속은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폭죽 불꽃놀이 할 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할 때 여러 가지 알칼리 금속 넣어주면 어떻게 이게 탁 터지면서 각각의 색깔이 나오지. 그래서 폭죽에서 불꽃놀이 할 때 쓴다. 자, 여기까지가 알칼리 금속이다.